예, 그 장비를 하나 필요를 받아 셋업을 하게 되면은 그 과정을 좀 정리해봤어요.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인적 자원이나 서류나 관련 공부나 하면서 정리를 해봤고, 이게 정리하게 된 게 뭐냐면 지금 어플라이드 요구하는 F23을 진행하다 보니까 거기서 요구하는 관련 서류들이 서로 얽히고 설키고 있어가지고 하나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고, 또 뭐냐면 요거에다가 제가 또 제 생각대로 좀 집어넣은 것도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회사가 흘러가야지 나중에 효율을 생기고 되지 않겠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쪽 파란색으로는 이제 모듈별 날짜 모듈을 만들어 놓은 거고, 이 녹색 요거는 각 그 아이템별로 그냥 필요한 걸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제가 풀판에 놓고 업데이트 하면서 요거를 업데이트 하면서 요거에 관련된 서류를 만들어 갖고 F23 지금 ALK 하는 거를 4월 말에 지금 저 오디티 받을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도 이 내용을 전체적인 내용을 알고, 또 그러면은 나중에 자기 하는 업무에 대해서 도움도 될 것이고 우선 정리를 해봤어요. 그리고 이걸 전체를 하다 보면 내가 어떤 상황이 필요를 받아갖고 진행할 때 어느 정도의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걸 알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일단 견적을 내고 필요를 받고 준비를 하고 이를 실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파이널로 이제 체크를 하고 끝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부분이 다 하나도 빠질 수 없이 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보면은 견적 부분에서는 이제 이상혁 전무님 잘 견적을 하고 계시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정리를 한 겁니다. 일단 제가 전에 회사에 있을 때도 견적을 내보고 했기 때문에 그 경험을 삼아갖고, 일단 제일 중요한 게 툴 인포메이션이 들어가야 되겠죠. 누가 어떤 그 커스터머가 원하고 어떤 장비가 들어갈 것인가.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스페셜 오더가 있냐 없냐 이런 거예요. 이게 이 스페셜 오더가 있어가지고 있으면은 그게 바로 나중에 현장 다큐멘트를 가서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바로 커뮤니케이션 돼야 되거든요. 저게 있으면은 바로 도큐멘트를 만들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른 툴이나 아니면 관련 인원이나 요 부분이 추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견적에 합산이 돼서 견적할 때 제대로 견적이 들어갈 수가 있어야 되겠죠. 보통 되게 없이 진행하는 것 같은데 간혹 있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단은 PO를 받게 되면은 일단은 우리 회사에 받게 되면 PO부터 들어가겠죠. 우리가 요구한 대로 제대로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검토를 하고 요걸 갖고 이제 공지를 해야 되겠죠. 우리 언제 PO 받았다. 그리고 DDA가 언제 우리가 시작을 할 거다. 내일 시작할 거다. 모레 시작할 거다. 그러면 그래야지 이제 전달 부서하면 이제 각 전달 안전 관련된 있고 출입 관련된 있고 그 사람들이 언제 삼성의 평택에 뭐 가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근무를 하면 우리 효율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보면 이제 여기서 보면 일단 스페셜 오더가 바로 받으면은 일단 이런 인적이나 도큐멘트나 트레이닝도 필요하지만 또 요거에 대한 준비 기간이 파악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커스터머 뭘 해달라고 그러는데 사실 지금까지 나온 루틴이하고 다른 루틴이다. 그러면 자재도 사야 되는 거고, 또 어떨 적에는 자재 같은 경우는 또 인치기 때문에 쉽게 파악할 수 없으니까 그런 걸 미리 확인을 해보고 준비가 돼야죠. 그래서 만약에 그 커스터머가 요구가 디레이가 안 된다 그러면 나중에 익스큐즈 해가지고 딜레이를 시키든지 아니면 제하든지 아니면 그럴 준비가 돼야죠. 그런 이유 때문에 스케줄 딜레이 되면 안 되겠죠. 일단 여기까지가 일단 끝났으면 이거는 크게 문제될 거 끝나죠. 끝나고 나면 이제 여기서 이제 미리 보통 보면 요 PO 받고 나서 얼마 동안에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투입 인원이 이제 인원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다음 필요한 자재가 있어야 되고 다큐멘트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 필요한 자재가 누가 들어갈 것인가, 어떤 사람이 들어갈 것인가, 이게 레벨이 얼마 된가, 요 사람, 그다음 그 사람 스케줄이 있나, 그다음 혹시 지금 잡아놨는데 이 사람이 빠지게 되면, 예를 들어서 아프다든가 아니면 다른 현장에 갑자기 가서 빠지게 된다. 그러면 누구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거를 머릿속에 사람이 생각하고 있겠지만 어느 정도 명문을 해놓은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필요한 자재, 요것도 이제 어쨌든 간에 거기도 떨어져 전달 부서 딱 던지면 전달 부서에서 뭐뭐 필요하겠다 준비를 해서 아마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메인 자재 케이블 같은 거 제대로 있나 없나 확인하고 쇼테지 있나 않게 하고.
근데 요 자재 같은 자재 관련된 것도 아 자재 안 빠졌구나. 자재 관련 것도 어쨌든 제가 다음에 업데이트를 할 거예요. 어떤 식으로 자재 관리를 해야 될지 그런 소모품 그리고 그 장비에 들어가서 볼 매뉴얼, 그다음 하드웨어 SP, 그다음 스페셜 그리고 체크리스트. 요것도 저 박전무님이 잘 해주셨거든요. 뭐 체크리스트하고 장비 매뉴얼, 하드웨어 다 해주셨는데 제가 두 가지가 추가됐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자꾸 NC가 나다 보니까 중간 체크하는 기능이 좀 있어야 되고 또 파이널 체크하는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좀 디테일한 그 체크리스트가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집어넣어놨고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막상 이제 D-Day가 되면은 이 빨간 표시된 거는 좀 중요한 겁니다 이게. 예. D-Day가 되면은 일단 맨파워 누구누가 할 것인가 중간에 또 이때 검토했을 때하고 바뀔 수가 있겠죠. 갑자기 다른 일을 해야 되니까 그다음 메타리얼 제대로 된 게 준비가 된 게 제대로 있나 그 툴하고 저기 이 뭐야 저 특정기인데 참 이게 참 진짜 쉽은 것 같으면서 어려운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나머지 사람들이 뭐 정의돼 있고 다큐멘터리가 아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이게 툴이 없어갖고 일을 못하는 경우도 툴이 있어갖고 일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고 툴이 제 역할을 못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참 관리가 돼야 되는데 요건 제가 따로 저 툴 관리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가 가장 효율적으로 할지. 그러니까 현장에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현장 갔는데도 툴이 있어야지 일이 스피드하게 나는데 아니 툴이 없어갖고 툴 찾으러 돌아다니고 툴 잃어버려 툴 찾으러 다니면 하루 종일 해서 밤낮을밖에 일 못하면은 그것도 서로가 로스예요. 그 일단은 그러고 나서 일단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진행하는 대로 일단은 저기 진행을 해 나가는데 거기서 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콜렉트 이슈라고 했거든요. 왜냐면은 현장에 가서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평소와 다른 스페셜한 거는 바로 사무실에 알려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번에 이천 같은 경우도 어플라이드 직원끼리 커뮤니케이션 미스가 있었는데 사실 우리 중간에 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NC가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변명을 할 수 있는 게 여지도 있는데 그걸 하다 보면 이 두 친구들이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고객들 둘이 싸우게 되면은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냥 우리가 한 걸로 해서 리포트하고 내부 제가 정리를 해버렸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이 사무실에 알면은 대응이 쉽고 그 다음에 확실하게 대응이 있는데 그런 경우가 발생이 돼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NC 같은 거 있으면 리포트 해줘야 되고 그 아까 전 커스터머 스테이터스라고 했죠. 커스터머 상황에서 약간 평소보다 다른 말투거나 다른 리ኳ이어먼트가 있다면 무조건 얘기해 주지. 커스터머 현장에서 아 이렇게 해주세요 했는데 우리가 생각보다 틀리다. 그러면 해달라니까 해줘야 되잖아요. 해주면서 바로 보고를 해주셔야지 저희가 현장에서 파악이 되는 거예요. 현장을. 그 다음에 BK. 그 다음에 또 하나 하면은 똑같은 장비들에도 먼저 들어왔던 거와 지금 들어왔던 거와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차이점에 대해서도 본사에 여기 사무실에 알려주셔야만이 우리가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좀 넘어가서 보면 이제 파이널 데이인데 파이널 데이 때 인스펙터가 가서 검수를 하고 체크를 하겠죠. 그리고 잘 됐다 안 됐다 확인 끝났죠. 그게 더 중요한 거. 이제 끝나고 다음날 리뷰를 해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이 장비가 끝났다. 근데 아무 일 없이 끝났다.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 여기서 커스터머 이슈에서 NC나 커스터머 스테이터스나 리ኳ이어먼트나 BK나 스탠더스나 이게 바로 피드백이 돼서 여기서 디스커션이 돼가지고 여기서 날릴 거 날리고 필요한 거는 콜렉트해서 BK로 올려버리고 그 다음에 스탠다드 컨피그레이션이 아니다 그런 것도 리마크해서 올려버리고 그래서 거기 쌓여줘야만이 다음에 왔을 때 그걸 레퍼런스 해갖고 일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일단 이거는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서 끝나고 이건 이제 행정적인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번에 봤으면은 여기 인원이 투입됐던 인원이 여기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럼 투입됐던 인원이 연봉이 있을 거예요. 연봉이 있으면 데일리 계산하고 그 사람 하루에 얼마 쓴다. 월급 얼마다. 그럼 월급에다가 보통 우리가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그냥 심플하게 한 1.8 정도 곱하지 않습니까? 대충. 그럼 1.8 곱하면 그 사람 하루에 그 기본적인 그 월급에 대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가 한 2.5배 일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쭉 계산을 해가지고 들어가는 유류비나 뭐나 계산을 쭉 해가지고 우리 오다 받은 거하고 이거하고 비교해서 이번에 남았다 안 남았다 판단을 해야 돼. 다음에 견적 들어갈 때는 좀 더 올려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근데 이걸 안 해버리면 우리가 이 장비를 하나 설치하고 가서도 남았는지 안 남았는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다음에 급하게 만약에 뭐 푸시하고 견적을 달라고 그러면 시간적인 리뷰할 시간도 없고 막 그러면 전에 얼마 했지? 그거한테 바로 탁 넣어버렸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까졌으면 계속 까지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되면 안 되니까 이거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기서 보면은 이 스페셜 오더가 되면은 어쨌든 간에 준비를 해줘야 되고 파악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내려와서 다시 도큐멘트 리시트 해가지고 간다 DA나 다른 거 일반적인 거 가더라도 도큐멘트 상에서 스페셜하게 오더돼서 전부 들어가줘야 되고 그리고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프로세스 일을 하다가 NC나 좀 스페셜하게 기본화가 틀리면 반드시 그거는 리포트 해줘야 되고 그래서 리포트 해주는 방식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먼저 데일리 리포트가 있고 위클리 리포트가 있어요. 근데 뭐 스페셜하게 할 때도 있고 이거는 뭐 방법론을 찾아봐야 되겠죠. 근데 반드시 해줘야 돼요 이거는요. 네? 이 부분 반드시 진행돼줘야 되고 나머지 뭐 이런 견적 부분은 뭐 저기 이전무님 잘하시니까 견적마다 스킵하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요 부분은 반드시 체크를 해줘야 돼요. 핵심 부분. 그리고 피드백을 해줘야만이 기술이 계속 쌓이는 거고 그래야만이 개개인의 그 기술이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일단은 또 다른 것은 이제 요건 모듈별로 했는데 일단 맨파워에 대해서 일단 저희가 이제 보통 다 엔지니어하고 인스펙터가 나눠져요. 인스펙터 따로 있어야 되고 그럼 이제 엔지니어는 이런 각종 교육, 하드웨어 교육을 해서 맨파워를 한 다음에 아까 그 썰티 사장님의 명의로 썰티를 주고 그 사람 레벨을 정해서 투입할 때 그 사람에 맞게끔 레벨을 가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장비 하나에 들어간다. 그러면 레벨 3 하나, 레벨 2 둘, 레벨 3 한 명,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면은 그런 멤버를 구성해주면 되겠죠. 그게 해야 되는 거고. 인스펙터는 기본적으로 AMK에서 장비 인스펙터는 요 정도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하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어플라이드 메터리얼 AM에서 워크맨십 그 테스트 한 거하고 8C 서스터나 사이드 6C 한 거 요거 하고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다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요 두 개가 IPC 교육을 갔다 와야 되고 전기에 관련 자격이 있어야 돼요. 근데 작년에 IPC 교육 2명 갔다 오셨는데 불행하게도 전기에 대한 자격증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분들을 해놓으면은 IMK에서 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제가 가서 인스펙션을 제가 하고 이 전무님이 하더라도 일단 서류상으로는 이런 걸 구성 갖춰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 회사에 전기 가지신 분들이 해가지고 IPC 교육을 받고 하든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툴하고 측정기에 관련돼서는 참 이게 참 그래요. 그래서 제너럴 툴하고 스페셜 툴하고 그 다음에 우리 측정기 토크하고 레벨러가 앞잡기하고 있는데 이게 참 어려운 과제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지금 박상식 부장하고 저하고 계속 디스커션 하면서 솔루션을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저 솔루션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지금 툴 같은 거 이런 거 측정기 같은 거 캘리브레이션 하려고 교정 외부를 자꾸 나갔는데 그것도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박상식 부장하고 저하고는 툴 그 외부 나가는 거를 자체 교정을 하려고 그래요. 자체 교정을 하려고 그러고 마스터 툴만 가서 교정을 받고 자체 툴을 대신에 자체 툴 가지고 교정 주기를 짧게 항상 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런 테스트 베드를 지금 밑에다가 구축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압착키나 토크렌치 같은 것도 가서 관리하는 거 보면은 너무 엉망해. 그래서 그것도 따로 쫙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정리를 하려고 해요. 그 다음에 이 현장 가는 툴도 지금 현장에 가서 툴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 그럼 절대 안 되는 일이에요. 이건 진짜 창피한 일이에요. 창피한 일. 네? 다른 거 하죠. 툴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 창피한 일. 그 툴이 고쳐서 일을 못한다. 전체 창피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안 되게끔 툴을 만반의 준비를 하고 툴박스 한번 딱 갖고 들어가면 툴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 없게끔 딱 그렇게 돼버려야 돼요. 그 어쨌든 간에 지금 박상식 부장하고 둘이서 지금 머리를 짜내고 있는데 조만간 좋은 결과 나올 거예요. 또.
그리고 이제 다큐멘터리 관련돼서는 어쨌든 이거는 우리 저 박정무님이 참 진짜 지금까지 많은 준비를 해오셔갖고 잘 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드웨어 간 SOP하고 뭐 ALAT 그 SOP 같은 거, 장비 매뉴얼 같은 거. 그 지금은 또 이제 우리 어디 가서 이 썰티 그 저기 뭐야 이 맨파워에 대한 썰티 퀄리피케이션 썰티를 만들려고 교육을 시키려고 지금 그거를 그 뭐야 다 시킬 수 없으니까 시험 보려고 시험 문제를 만들고 계시는데 나중에 그거 갖고 하면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돼 있고 이제 나머지 이제 여기 프리 체크리스트인데 나머지 메인 체크리스트는 저기 박정민이 잘 만드셨어요. 나머지 이제 프리하고 온사이트 이런 스펙 리스트는 제가 또 부탁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그래서 이걸 한번 제가 또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어쨌든 간에 회사에서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 그러니까 로컬 코드라서 국계 지금 법령 제가 우리 회사에 필요한 그 법령은 저기 그 국가 저 법령 센터에다가 필요한 거 다 다운 받아놨거든요. 그래서 한 건 되는데 아마 그 리뷰를 해가지고 정리를 해서 필요한 것만 그러니까 우리가 리뷰했다는 흔적을 좀 남기려고 해요. 그다음에 엔지니어 캐파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 엔지니어 능력이 되느냐, 이 친구가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느냐 그런 거를 객관적인 걸로 일단 뭐 능력은 다 되시지만 객관적으로 서류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툴 관리, 자재 관리, 그다음에 워킹 프로세스 이 워킹 프로세스 이 플로우에 대한 워킹 프로세스 기준을 마련하고 자재 관리도 어쨌든 간에 지금 이것도 비용적인 부분인데 뭐 잔뜩 사다가 창고에다 재놓고 쓰면 좋죠. 근데 결국 그것도 다 이자니까 가장 이자를 조금 낼 수 있으면서 우리가 재고를 확보해 갈 수 있는 그런 지금 엑셀 시트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제가 관리하는 폼을 하나 만들려고 해요. 그 관리를 할 거고. 그다음 툴 관리는 아까 지금 박승식 부장과 같이 진행하고 있는 건데 요건 어쨌든 간 조만간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한번 준비를 해가지고 박승식 부장하고 저하고 베타 테스트를 한번 할 거예요. 베타 테스트 해갖고 이상 요금 따라서 괜찮으면 이제 바로 셋업에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트레이닝 관련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하드웨어 트레이닝, 장비 트레이닝은 저기 박정무님 행보고 잘 진행이 되어 왔어요. 근데 고객사에서는 어쨌든 6시간 8시는 저기서 잘 김지자님 차장이가 그분이 잘 진행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현장에 있던 이런 이슈가 정리가 돼서 파이널에 리뷰가 돼서 여기서 전부 콜렉트가 돼서 필요한 것은 다시 내려와서 쌓아가지고 트레이닝 시켜야 돼요. 그래서 업데이트가 되는 거지. 전체적으로 지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여기 지금 아까 빠진 게 자재 관리도 하고 아무튼 저기 창고에 내려가 보니까 케이블 관리하는 쪽에 그 습도나 온도가 있어갖고 에어컨을 키우고 있는데 너무 넓어요. 너무 방대해. 나중에 보면 그 전기세 만만치 않을 거예요. 이것도. 네? 그것도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일단 이거 포커스로 정리를 하고 일단 이거를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기본적인 여기서 얽히고 설키고 서류 다 만들고 할 건 해가지고 이번 4월 말일에 심사를 통과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런 플로우 자체가 처음에는 좀 익숙치 않고 힘들어하고 그렇던데 이 다큐멘터리를 만들어가지고 진행을 하면은 어쨌든 간에 뭐든지 처음에 힘들거든요. 근데 습관이 되면은 또 굉장히 스피드가 나요. 그럼 나중에 보면은 이 업무 효율도 굉장히 높아질 거예요. 그거 내가 장담해요, 내가. 뭐든지 그러면. 응? 응?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게 지금 D가 지금 이제 다큐멘터리 서류거든요. 그 여기 서류를 하나 만들어서 묶어놓고, 서류 하나 묶어놓고 하면은 파일을 딱 만들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어쨌든 간에 그 엑셀도 거기다 데이터만 입력만 시키면 되죠. 네? 그런 식으로 하면은 업무 효율이 높아질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한번 해보죠. 한번. 네? 그래 한번 해보고 뭐 중간에 좀 수정에 대해 수정을 하고 해서 궁극적으로 한번 이렇게 가수로 한번 해보시죠.